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과세.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니까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포괄량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포괄량도는 세금에서 발행 안 해도 되니까, 재화의 공급을 안 보니까.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해서 넘기는 거예요. 법인한테. 그러면 영업권 요 평가된 것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필요경비의 60%를 공제해주고 40%만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은 이 인수된 영업권 자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봐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죠. 네. 영업권의 양도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든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 뭐 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뭐 내가 끊어서 내고 저기서 환급 받으면 되니까.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업의 포괄량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어쨌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이 부가세와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안 포함된 것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아시잖아요. 그죠?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양도자가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거 아시죠? 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고객사이신 그 대표님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토지 건물을 이렇게 파는데 이제 팔면서 말이 없었던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팔면서. 그러면 당초에 사전약정 팔을 때 이건 부가세 별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한 가액에 따라서 요 토지와 건물로 나누고 건물의 10%에서 부가세 5천원에서 10억 5천에 매매가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고. 그쵸? 네. 근데 말을 안 해. 그리고 계약서 썼어. 계약금이 갔어요. 그러면 그 10억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은 그냥 나는 10억에 팔았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계산서 부가세 내고 나는 실제로는 9억 5,200에 팔은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처음에 파실 때 분명히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부가세를 언급하시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수자는 말 안 하는 게 유리해요. 왜? 세금계산서 어차피 제가 발행 안 해줘도 내가 받을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양도가액이 4,700이 까지는 거예요. 깎아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요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제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산 취득가액. 그리고 그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다고 했잖아요. 환산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똑같이 이제 주택으로 취득해서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택으로 취득해서 상가로 팔 수도 있고, 그쵸? 상가를 사서 내가 주택으로 살다가 팔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환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요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이 합산된 금액이니까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 기준시가,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요거는 항상 공존하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요걸 합친 것과 이것과 금액이 얻은 게 더 클까요? 즉 과표 현실화. 내가 지금 현재 이게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택, 이 10억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현실화율과 개별 공시지가와 일반 건물의 시가 현실화율, 어디가 높을 것 같습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것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과표 현실화율은 60에서 65% 정도예요. 65% 정도. 이 두 개를 합친 과표 현실화율은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30% 수준이에요. 이것 때문에 환산을 하게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5억에 팔았어요. 토지 건물 똑같이. 그래서 이제 환산했을 때예요. 실제 취득가액을 했을 때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환산가액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때는 계산하니까 양도 차익이 1억 2,500이 나와요. 요 양도가액을 갖고 환산하잖아요. 취득시 가격으로. 그쵸? 환산하잖아요. 그래서 1억 2,500이 양도 차익이 나와요. 근데 이 똑같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주택으로 샀는데 내가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액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세금이 한 4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절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열 기준을 맞춰야 돼서. 그러나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건 아주 쉬워요. 왜? 단열 기준을 안 맞춰도 되거든요. 주차장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만 되면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왜 옛날 구옥에서 뭐 설렁탕 장사하고 뭐 도가니탕 장사하고 많이 하잖아요. 옛날엔 주택이었고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었고 내가 상가로 용도 변경해버리면 양도 당시에는 이 주택 공시가격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가 잡히느냐? 개별 공시지가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의 합으로 잡혀요. 근데 취득시는 주택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었잖아요.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였잖아요. 환산하니까 양도차 손이 1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상가로 사서 주택으로 내가 팔면 이제 폭탄 맞는 거예요. 거꾸로. 그쵸?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양도 당시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이 60%에서 70%가 되어 있는데 취득 시에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오니까 과표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2억 5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고민해야죠. 그죠? 팔고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전에 세액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되죠. 그러고 팔면 되잖아. 그러고 팔면. 이게 그 환산가에 이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세 프로그램을 갖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들 저기 프로그램 갖고 기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숫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 부기를 정확하게 배웠던 사람은 저기서 숫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알으면 이런 것들을 대부분 판단해낼 수가 있죠. 이해됐죠? 자, 영업권에 대한 과세, 영업권. 아까 이제 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가 생각보다 좀 여러분들이 좀 거래처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상담할 일이 꽤 있어요.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영업권의 정의는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내용연수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도 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인 여건, 즉 임차 위치죠. 임차 위치, 영업상의 비법, 그 도가리 삶는 기술, 그 다음에 신용, 명성, 거래처, 단골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영업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아까 그 경업금지 규정에서 본 그 영업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상거래 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시설비와 영업권은 다른 겁니다. 시설비는 그 직기비품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영업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 시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62조 2항 2호에 보면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요 시설비, 유형자산에 대한 대가는 영업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복식기장자,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이면 사업용 자산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죠. 그런데 자, 내가 시설비로 여기 직기비품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평가액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시설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다툼의 소지가 많죠. 그렇죠? 다툼의 소지가 많죠. 아까 경업금지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하고 하면 시설비라고 주장을 할 테고 나는 시설비를 받은 것이지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 근데 경업금지 의무를 주장하는 사람은 시설비라고 말은 했어도 나는 시설비가 아니라 권리금을 준 거다 하면 이제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업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명칭은 시설비지만 사실은 권리금이었다고 주장을 할 거고 경업금지 의무를 피해가야 되는 사람은 시설비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일단 권리금으로 계약서에 쓰면 시설비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 가액이 실질가액보다 과다하면 권리금이라고 봐야죠. 그 부분에 가면 이제 판사님께서 결정하시겠죠. 영업권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요, 원칙적으로 일시적 소득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고요. 취득가액은 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이 합계액이, 필요경비액이 60%에 미달하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요것 때문에 이제 절세 기법으로 영업권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뭐냐면 소득세법 94조 1항 1호 및 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안 보고 소득세법 94조 1항 4호의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94조 1항 1호는 뭐냐? 토지, 건물. 1호는. 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전세권은 등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요게 2호예요. 1호와 2호의 특징은 뭐냐면 공시가 됐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즉 공시가 되면 물권적 성격을 갖습니다. 채권적 성격이 아니라 물권적 성격을 가져요. 이렇게 물권적 성격을 갖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 자산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요때의 필요경비는 이 60%는 적용하지 않아요. 실제 취득한 가액. 근데 대부분은 자기 창설 영업권인 경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업권을 매입해서, 아까 전전양도된 경우 같이 내가 매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팔은 거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만든 영업권을 팔았을 때는 필요경비가 없어요. 여기는 60%에 미달하면 60%를 필요경비 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에. 따라서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요. 필요경비 없고, 다만 요거는 영업권은 권리예요. 토지건물이 아니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많아요. 네. 권리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은 없어요. 아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1년 미만, 상가는 50%, 1년에서 2년은 40%, 주택은 70%, 60% 이렇잖아요. 그러한 중과세율은 없고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해요. 세율은.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이러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액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절세의 방편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과 같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랑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아들한테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저가평가해서 증여세를 줄일 방법을 고안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그게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 건물이 같이 넘어가요. 따라서 영업권 평가 방법이
적용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면 그냥 뭐 마치 영어권만 평가하면 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처럼 얘기하지만 각각의 경우마다 정해진 사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제 내가 이거를 넘기는데 여기 개인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해요. 그러면 이 개인인 나와 이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100% 특수관계자예요. 100% 특수관계자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권을 평가하니까 세금이 더 많아. 아, 나 영어권 평가 안 할래. 되냐고요? 부당행위 계산에 또 걸릴 수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그래서 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세금이 절세된다더라 해갖고 무조건 하시면은 정해진 사례마다 사안이 절세되는 세액이 틀어져요. 한 예로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식당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있고 내가 이거를 팔으려고 그래요. 팔으려고 그래요. 또는 법인 전환할 때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아이가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려고 했을 때 자, 내가 이 토지 건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 조경수가 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주차하다 보니까 나무도 갖다 많이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을 때 요 가액도 나무 가액도 양도 가액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저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 정도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쵸? 당연히 이 양도가액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토지 건물 해갖고 얼마 이렇게 쓰면 요 나무 가격이 과세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되죠. 왜냐하면 나무는 토지의 부착물이에요. 법상 토지의 부착물이에요. 따라서 토지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요 나무를 임목 등기를 합니다. 임목 등기 들어보셨어요? 요 나무를 등기한다고요. 가능해요. 나무만. 토지 말고 나무만. 임목 등기를 하면 토지의 부착물로 보지 않아요. 별도의 재화가 돼요. 아니요. 나무라고 이제. 나무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임목 등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무 얼마, 조경수 얼마 하면 토지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물론 여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 방법이라는 건 요 나무 있는 데로 새끼줄을 쳐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표진말을 세워요. 이 나무는 누구 것임. 이렇게 소유를 구분하는 방식을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구분했어도 임목등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지만 세무서가 인정할까요? 다툼의 소지가 많죠. 그러나 임목등기를 해버리면 다툼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임목등기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양도자와 양수자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 보시면 아까 뭐 경업금지 의무 무조건 모든 의무는 양도자가 지니까 양도자는 다 특약으로 배제사항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 끝. 그쵸? 끝. 안 쓰면 10년간 안 쓰면 부가세 나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계약 시에 부가세 별도 고지하고 부가세 달라고 하시고 당신 매입세 공제 받아라. 세무 처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이런 거 많이 맺죠. 네? 뭐 세금 줄이려고. 근데 모든 불이익은 양도자 측에 있어요. 매수자 측은 적격증빙불이익 가산세 2%만 부담하면 통장으로 돈 보내줬잖아요. 다 비용 처리 다 돼요. 고지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다 끌려다니게 돼요. 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가 양도자이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다 고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